이제 보이시죠? 지금 차량. 오늘 그러면은 맹자, 집주, 대전 권일, 양해왕, 장구상, 여기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왕, 장구상, 범 7장이라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맹자, 경, 양해왕 하신대. 맹자께서 양해왕을 보셨는데 만나셨다는 거죠. 양해왕은 위후 영야니, 위후 영이라는 거예요. 위나라 후인 영이다. 원래 이게 지금 그 앵자인데, 이 이름으로 읽을 때는 여기 이제 영으로 읽는다 해서 어경반이라고 되어 있죠. 어경반. 그 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위후 영이다. 도 대양하야. 대양의 도읍을 했다는 거예요. 대양의 도읍을 했다. 조시 말하기를 조시 왈 안 위초에 그 살펴보니까 위나라 처음에 위초에 도안읍하니 그 도읍을 안읍이라는 곳에 도읍을 했었다는 거예요. 위나라 처음에는 그 안읍에 도읍을 했었는데 도안읍하니 제한 하동군 안읍편이라 어디에 있냐 하면은 한나라 하동군 안읍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왕 때에 이르러서 양해왕 때에 이르러서 대량하니 사는 옮길 사자죠. 옮길사 대량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거예요. 해왕 하야 대량하니 이때 이제 진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도읍을 대량으로 옮기면서 이제 나라 이름을 이제 양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해왕이 된 거죠. 원래 위나라 후였었는데 이제 그 도읍을 안읍에서 대량으로 진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옮기면서 이제 그 양해왕이 된 거예요. 그 대량은 어디 있냐면은 제한 진류군 준의현이라 그 한나라 진류군 준의현의 그 대량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읍을 했다는 거죠. 옮겨서 안읍에서. 그래서 이제 도대량이래. 대량의 도읍을 했고 참칭왕하고 그 왕이라고 참남하게 칭했다는 것은 자기의 도리를 이 자기의 신분을 이 벗어나게 상승시켜 가지고 도리에 안 맞게 상승시켜서 칭했다는 것을 참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후인데 위후잖아요. 후인데 왕이라고 참칭을 했다는 거예요. 참남하게 왕으로 칭하고 시왈 그 시호가 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호를 대라 하였다. 사기해왕 35년 사기에 보면은 해왕 35년에
그 해왕 35년은 신한 예씨가 말하기를 신한 예예요. 신한 예씨가 말하기를 안 강목한데 강목을 살펴보건대 주 현왕 33년 의류는 주나라 현왕 33년 그 의류 그 해는 위 해왕 35년이라 그 여기 지금 해왕에 35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왕 35년이 된다. 이 당시에 그 지금 이제 이 연대가 아까 우리가 그 서술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그 분명하지 않은 점도 있고 이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도를 따지게 되면은 이 맹자가 이 양해항을 만날 때가 30대 후반이 되는데 또 이제 다른 설을 따지면은 이 맹자가 쉬운 3살에 양해왕을 만났고 양해왕 그때 이제 80이 넘었던 그러한 이제 그걸로 연대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그 이 연도를 주현왕 33년 이러한 연도를 따지면은 또 이 지금 연대 차이가 한 20년 가까이 또 낮아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하지 않은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문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맹자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셨을 때 53세로 보는 게 문맥상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연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때 해왕 35년에 비례 후패하여 예를 낮추고 패백을 후위해서 이 초 현자이 맹가 지양하시다. 지양 이라하니라 여기 토지 이라하니라고 달려있죠. 이라하니라. 그 양양 35년에 예를 낮추고 패백을 후위해서 그 현자를 이제 초청을 했다는 거죠. 그때 맹자께서 양나라에 이르셨다. 양나라의 양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가 달려 있어요. 여기 소주를 보죠. 문 맹자 불견 제후한데 맹자께서 불견 제후한데 제후를 만나지를 않았는데 평소에 맹자께서 제후들을 만나지 않았는데 기견 해왕은 하야오 그 맹자가 해왕을 만난 것은 어째서인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주자와 불견 제후를 맹자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불선왕견야라 먼저 가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맹자가 먼저 그 제후들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견해왕은 해왕을 본 것은 답기 예하라 그 예에 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서 이 양해왕이 맹자에게 해왔기 때문에 그 답으로서 가서 그 양해왕을 만난 것이라는 거죠. 선왕의 예에 미사 부득견 제훈이 미사 벼슬하지 않으면은 부득견 제후를 만나볼 수 없다는 거예요.
벼슬을 해야 제후를 만날 수 있는 거지, 벼슬하지 않는 사람은 제후를 만날 수 없으니, 시사 선자중이나, 그때 선비들이 스스로 진중하게 함이 적었으나, 그러니까 이러한 법도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맹자 유수 차례다. 맹자께서는 오히려 이 예를 지켰다. 이 예를 지켰다. 그러니까 원래는 벼슬을 안 하면은 제후를 볼 수 없었는데, 그 당시 선비들은 또 이런 것을 잘 자중하는 것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맹자는 오히려 이 예를 지켰다. 그래서 소거지국에, 그 거처하는 바, 그 머무는 나라의 소거지국에 미사면, 그 나라에서 벼슬을 하지 않으면 필군 선취견 연후에, 반드시 인군이 먼저 보기를 취한 연후에, 그죠? 그 인군이 먼저 이 만나보자가 한 연후에 왕견이며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가서 만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이국군은, 다른 나라의 인구는, 이 다음 페이지요. 또 다른 나라의 인구는 그냥 교재 보시고 하세요. 제가 넘기는 게 시간이 남으니까. 또 다른 나라의 인구는, 이국군은 부득월경이니, 부득월경,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으니, 부득월경, 그 나라의 경계를 넘어갈 수 없으니, 필히 예선언 연후에, 반드시 예로서 먼저 한 연후에, 필일의 선언 연후에, 반드시 예로서 먼저 한 연후에 왕답 기대 이하니, 가서 그 예에 답하는 것일 뿐이니, 사기 득 기사지 스리라, 사기에 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 그런 나를 기록해서, 여기 이제 그 맹자가 양양을 가서 만나본 것은 답례로 가서 본 것이지, 먼저 찾아가서 만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뜻으로 지금 그 소주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읽었죠. 오늘 왕왈 수 불원천리 일에 하시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왕왈 수 불원천리 일에 하시니, 역장유의 이 오구코 있까. 양해양이 말하는 거예요. 왕왈 양해양이 말하기를, 수 노인 숫자죠. 노인께서 불원천리, 천리를 멀다하지 않으시고 불원천리 하시고 일에 하시니, 오셨으니, 역장 유의 오구코이까, 또한 장차 우리나라에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장차 내 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 집줄 보시면, 수는 장로지칭이라, 수는 여기서 장자, 상성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길 장자가 아니라, 이럴 때 이제 어른 장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로, 어른, 장로. 원래 노자는 70왈로라고 해서 70왈로, 70세를 노라 그래요. 이 나이별로 이제 칭하는 노, 기, 모, 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만. 음. 어, 원래 60을, 60을 기라고 그러고, 기. 왜 기로라고 그러죠? 70알 노다. 그래서, 왜, 그, 기로연, 이런 말을 하죠. 기로연을 이제, 이 동네 마을에, 이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해드리는 걸 우리가 기로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자는 원래 60이고, 70을 놓으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80, 뭐 이제 또는 90 이런 거는 모자를 쓰게 돼요. 터럭 모자를 써서 모 또는 질 이를 기자를 써서 질 모질 모자도 쓰고 질자도 써요. 그다음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세 100세를 기라고 그래 기, 기, 기. 1주기 2주기 그러죠. 이게 이제 기 100세를 기라고 그러고 얘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기가 되면, 100세가 되면,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턱으로 이렇게 이 아랫사람들한테 시킨다. 이런 뜻이, 턱 이자를 써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나이에 배대돼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로, 이렇게 나왔죠. 장로. 또 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보통 이제 70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당시에 그 이 맹자가 이제 한 50세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높여서 이렇게 양양이 불러준 거겠죠. 그래서 수는 장로지칭이다. 수는 장로지칭이다. 왕소위리는 왕이 이른바 이라고 말한 것은 그러죠. 여기서 왕왈 역장유의 이오국호이까 할 때 이자를 들은 거예요. 왕이 이라고 말한 것은 그렇죠. 개 부국 강병지류라 대개 부국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병 이 군대를 강하게 하는 그러한 류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왕이 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그런 뜻이다 라고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소주를 보죠. 서산진시 말하기를 서산진시와 당시 그 당시에 왕도 불명하야 왕도가 받지를 못해서 왕도 불명하야 인심함닉하니 빠질함자 빠질릭자요. 인심함닉하니 인심이 이 선하지 못한 불선한 대로 빠졌다는 거예요. 인심이 함닉하니 유지유리이라 오직 아는 것이 유리 이익되는 것이 있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왕도가 밝아지지 못해가지고 왕도 정치가 밝혀지지 못해서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함익해서 이 불선해가지고 오직 아는 것이라곤 이익 따지는 것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왕 양해왕이 이국지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롭게 하는가 하는 질문 이국지문 그것으로 이국지문으로 바로 견현지초라 그 견현지초 그 현인을 만나보는 그 처음에 그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견현지초 그러니까 맹자를 보자마자 이제 그런 이국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 현자를 맞았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서상진 씨가 다시 부연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맹자 대화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맹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왕께서는 하필할 리 있고 어떻게 하필이면 이를 말하십니까? 지금도 왜 하필이라는 말을 쓰죠? 하필할 리. 하필이면 왜 이만을 얘기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 반드시 이만을 얘기하십니까? 하필할 리 있고 역유인이 의인이다. 또한 있습니다. 역유 뭐가 있느냐? 인이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끝에 말리을 이자에다가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맹자가 양양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죠. 주의 집주를 보시면 인자는 그 맹자가 인의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인이란 심지덕 애지리오 마음의 덕이고 인이란 것은 마음의 덕이고 애질이다 사랑하는 이치요. 인이란 마음의 덕이며 사랑하는 이치고 의자는 의라고 하는 것은 심지제 사지의하라. 심지제 마음을 절제하고 일에 마땅합니다. 이 일하는데 마땅한 것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제재하는 것이요 일에 마땅합니다. 이렇게 인과 의를 이 정의를 다시 주자가 집주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소주를 한번 보시죠. 이 소주가 여기 이제 인과 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소주로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소설에서도 읽었지만은 공자께서는 인을 얘기하셨는데 맹자는 인과 의를 이 맹자에서 주창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이 맹자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그 주자가 내용을 더 상세히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자와의 인언 심지덕이라 하니 인을 주자께서 말하기를 인이 심지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 인자는 심지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견득 가포 사자요. 여기서 견득이라는 것은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가포 사자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심지덕 마음의 덕이라고 인을 정리했는데 그러면 인만 있느냐? 인은 인의 예지가 우리 마음의 사덕인데 이 네 가지를 사실은 인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 인은 심지덕이라 하니 견득, 가포, 사자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의자는 심지제라고 했죠.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절제합니다. 라고 한 것은 지시설의라. 이것은 다만 그 의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이 나머지 이 네 가지 인의예지를 다 포괄해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의가 심지제라고 한 것은 그것은 의 하나만 가지고 그 뜻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시 부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심지덕은 마음의 덕은 시홀륜설이요. 이것은 홀륜설 아주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덕이라는 것은 마음 전체의 덕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혼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애질이는 그 밑에 심지덕이요 애질이라고 했는데 그 애질이 사랑하는 이치라고 한 것은 방설도 친절철학 이것은 친절하게 아주 친절한 곳에 이르러서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치다 그런 것은 인을 좀 더 자세하고 아주 절실하게 그 설명하기 위해서 애질이라는 것으로 인을 설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제, 의를 심지제라고 한 것은 심지제는 시설 의지체니 그 의의 본체이니 본체를 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의지체를 설한 것이니 의의 그 본질, 본체를 설한 것이니 정자소위 처물 위위가 시하라. 정자가 이른바 처물위의 사물에 처할 때 그 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하라.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에 처함에 의가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의의 본체를 설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지의는 일에 마땅함이라고 한 것은 사지의는 시취 천조 만서에 이것은 아주 이 천만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조목과 단서에 있어서 나가서 그 일에 당연함이라는 것은 일이 사물이 많으니까 그 여러 가지 사물의 천만 가지 그 단서에 나아가 가지고 각 유소 의처설이라 각기 그 마땅한 바의 것을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의라고 한 것은 그 사물마다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마다 각기 다 마땅한 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만 가지 단서에 나가서 각기 그 마땅한 곳 그것을 설한 것이 바로 사지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양홍이 말했다는 거예요. 양홍은 의지라 하고 의로서 마땅하게 한다. 의를 가지고 의로서 의지라 의로서 모든 것에 마땅하게 처신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태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위 의지 지위 의라 하니 행하는데 행위 의지 마땅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한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모든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지 이의 위 의면 만약 다만 의로서 마땅함을 의만 가지고 의를 가지고 의로서 위의 마땅함을 해당한다면 마땅하게 여긴다면 의로서 마땅하게 여긴다면 즉 의유 제외의사니 의가 의에 있다는 거예요. 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외의사 그 바깥에 의사를 밖의 의사에 가지고 있는 것 밖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유 제외의사 밖에 있는 의사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의사니 나에게 있는 의가 나에게 있는 그 도덕의 그 덕이 아니라 밖에 뭔가 기준이 있는 그 의사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마땅하게 여긴다고 마땅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그 사물의 마땅함에 맞추는 거니까 그 의의 기준이 밖에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수여 정자 소원즉 초물자 재심이 비해하라. 그 오름지기 여 정자 소원
그 정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다면 처물자 재심이 비외자라. 사물에 처하는 것은 재심,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비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 사지의가 사물에 마땅함이 수약 제외나 사물에 마땅이라 함이라고 하면은 그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위치에 마땅함이라서 그것이 밖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수약 제외나 비록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연이나 소위 제기의적 그 마땅함을 제지하는 것은 소위 제기의적 재심야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사지 의의 뜻이 사물의 바깥에 있는 그 의가 밖에 있는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3페이지 보세요. 심지죄는 마음의 제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 뭐뭐 같다는 거예요. 마치 뭐뭐가 같으냐. 이부 살의 벽장거에 이부는 이부 이는 날카롭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이부 날카로운 도끼로 살에 일이 어떤 그 사물이 오면은 벽장거에 벽은 쪼갤 벽자예요. 쪼개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그 도끼를 가지고 어떤 것이 사물이 오면은 그것을 쪼개는 경우에 이런 거예요. 벽장거에 가저 종저 일변과하고 그 가능한 것은 종저 이것을 따라서 일변 한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가한 것과 불가한 것을 아주 날카로운 도끼로 나누는 것을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한 것은 이쪽을 따라갔고 한쪽으로 가고 불가한 것은 저종 나 일변건이라 저쪽으로 저 나거든요. 저쪽을 따라서 한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절제하고 제어한다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딱 쪼개는데 쪼개서 반쪽은 이쪽은 강한 거고 반쪽은 이건 불가한 거다 이렇게 딱 그 결단을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제라고 하는 것이 그걸 여기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되는 거고 이쪽은 안 되는 거다. 그것을 의로서 마음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제. 그 의의 기능이라는 거죠. 정의로운, 올바른 것.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도끼를 가지고 사물이 오면 탁 쪼갰을 때 이쪽은 가하고 이쪽은 불가하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겸의언자는 인이 의를 겸해서 인이 의를 겸해서 말한 것은 인의라고 그랬잖아요. 인이 의를 겸해서 말한 것은 체요. 이것은 이 본체를 말한 것이요. 이 말은 그 근본 본체를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전원자는 한 가지 인과 의를 겸해서 하지 않고 하나씩 오롯이 말한 것. 인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한 것. 그건 이제 전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겸 체용이 아니라 이것은 체용을 겸해서 말한 것이다. 이것은 체용을 겸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의를 통해서 겸해서 말한 것은 이것은 그 본체를 말한 것이고
따로따로 인과 의를 전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채용을 겸해서 얘기한 것이다 하는 거. 인의 채용과 의의 채용을 밑에 거를 이제 겸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인대의위 채용이나 인을 의에 대비해서 인대의 위 채용 그것을 채와 용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최고 의를 용으로 본다는 뜻이죠. 인대의 그것을 위 채용 인을 채로 보고 의를 용으로 볼 수 있지만 인, 우, 자유, 인지, 채용이요. 인은 또한 스스로 인의 채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 의를 이렇게 대비해서 볼 때 인은 최고, 의는 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인은 또한 자기의 그 고유의 체와 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의 본체와 인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 우, 자유, 의지, 채용. 의 또한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 의지, 채용. 의의 체와 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의 체와 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인의를 이 대비해서 볼 때는 인이 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의를 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인 또한 스스로의 체용을 가지고 있고 의 또한 스스로의 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예를 들어서 인이 애질이다 아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치다. 그런 것은 이제 체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 측은지심이다. 측은지심을 이렇게 발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작용이 되겠죠. 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채용, 인도 각기 채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도 또한 스스로의 체화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본체와 작용에 대해서 인과 의를 이렇게 묶어서도 설명하고 나눠서도 설명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소위 사지의는 이른바 사일의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지의는 이른바 의의 마땅함이라 하는 것은 방시 지 나 사물 당연지리요. 이른바 일의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시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사 저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사물의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으로서 여기는 사물의 그 당연한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설 도처 치합의 처해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설 도처 치합의 처해라. 그 도달하는 곳, 그 치합, 그 어떤 것에 합치되는 그 마땅한 곳을 설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저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이치를 지적한 것이지 어떤 이 도처 어떤 도달하는 곳이라든가 어떠한 이 의에 도달하고 합치하는 그러한 곳을 설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질문을 보죠. 문, 인, 소위, 위성자, 오.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묻건데 인, 소위, 위성자, 오. 사람이 성으로 여기는 것이 성이 되는 것이 위성자 다섯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이 있다는 건 우리가 오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의 예지 신 이것을 이제 다섯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독거 인의 하야오 여기서 맹자는 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직 들었다는 거예요. 인의만을 얘기한 것은 하야오 어째서입니까? 물은 거예요. 왜 인의예지신이 있을 뿐입니다. 인의예지신이 있습니다. 얘기 안 하고 맹자가 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왜 두 가지만 얘기했냐. 우리 사람의 본성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아는데 왜 두 가지만 얘기한 그 뜻은 왜 그랬느냐 이거죠. why 대답하기를 천지소위 생물 불과 음양오행이나 천지가 하늘과 땅이 소위 생물을 내는 것 모든 사물을 내는 것이 불과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음양오행이 화합해가지고 화생만물한다고 그러죠. 그 음양오행이 화합해갖고 이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서 나게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소리예요. 오행 실일 음양야라. 오행은 실제 하나의 음양인 것이다. 음양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음양 오행이 화합해서 모든 만물을 화생만물 한다고 하지만 이 오행도 실제로는 하나의 음양이다. 하나의 음양이 되는 거죠. 인성 수요오나 사람의 그 천성, 본성이 수요오나 다섯 가지가 있지만 인성, 수요오나 연이나 왈, 인의적 인의를 얘기하면은 다섯 가지 있지만 여기서 인의를 얘기하면은 대단 이 거의라 큰 단서는 이미 다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다섯 가지가 있지만은 비록 인의를 말하면은 그 중에 대단 이 거의라 큰 단서 그 중에 큰 단서는 사단 중에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단서 중에 큰 단서는 인의라는 거죠. 그 큰 단서는 이미 다 들어 말한 것이다. 이 거야라 이미 다 들은 것이다. 이미 다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음양과 오행으로 말하면 이 음양오행으로 언즉 이 음양오행으로 언즉 음양오행으로 말하면 목화 개양이요. 목화가 모두 양이요. 금수개 음이라는 거예요. 금수는 음에 해당하고 목화는 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토, 무불제라. 토는 중앙에 있는 거죠. 토는 무불제라.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음양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으로 언즉 또 그 본성 천성으로 말한다면 이 성언즉 성으로 말한다면 예자 인지여요. 예라고 하는 것은 인지여요. 인의 남음이고 인지여요. 지자는 의지 귀요. 지라고 하는 인의예지 중에 지는 의의 귀결점이라는 거예요. 의가 돌아가는 곳이요. 이 신역 무불제하라. 신은 또한 무불제하라.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다. 인의예지 신 중에 토에 해당하는 신은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다.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지여고 인의 그 나머지고 지라고 하는 것은 의의 귀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를 얘기하면은 다 큰 것은 다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우알 예자는 또 말하기를 예자는 인지저요. 예라고 하는 것은 인에 드러나는 것이요. 인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지저 드러날 저자죠. 예라고 하는 것은 인이 드러나는 것이요. 지자는 의지장이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라고 하는 것은 의가 감춰진 것이다. 의지장. 의가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야. 지라고 하는 것. 또 우알 말하기를 이는 존저심하니, 존저심하니, 마음에 존재하니, 성지소위 위체야요. 그 성이 그 본체가 되는 까닭이요. 까닭이요. 의는 제부사하니, 그 모든 사물들을 그 제어하니, 성지소위 위용야라. 그 본성이 소위 위용야, 용이 되는 소위인 것이다. 그러니까 체와 용으로 본 거예요. 체와 용으로 본 거. 이는 마음에 있어서 본성의 본체가 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사물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 본성의 작용이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연이나 그러나 이성 얹으면 성으로서 말하면 이성 얹으면 성으로서 말하면 즉 개체하여 모두 그 본체가 되는 것이요. 그렇죠? 천성 본성으로 얘기하면 인이나 의나 그것이 다 작용이 아니라 본체라는 거예요. 이 정언 정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것은 개용이하라. 그건 다 용이다. 성발위 정이니까 정이란 성에서 발현돼서 나오는 것이 정이니까 의는 측은지심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의는 수호지심으로 발현이 되죠. 다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으로 말하면 다 용이고 성으로 말하면 본체다. 또 이 음양 얹으면 음양으로 말하면 즉 의체의 인용야요. 의가 본체가 되고 이는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음양으로 말하면. 음양으로 말하면 의는 체가 되고 이는 작용이 된다. 왜? 의는 음에 해당하고 이는 양에 해당하니까 거꾸로 이제 의는 체가 되고 이는 용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존심 제사 얹으면 마음을 보존해서 사물을 그 제재함 그런 것으로 말한다면 즉 인체의 의용이라 그렇게 본다면 그 마음의 작용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인이 체가 되고 의가 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이 체가 되고 의가 용인 것이다. 착종교라의 유기소 당이 가규 조리원이라. 착종교라는 그 인과 의가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조화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착종교화. 서로 교류하고 그것이 펼쳐지는 것, 교라, 착종 이런 것이 이제 그 인과 의가 이렇게 얽혀서 이 작용과 본체의 기능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기소 당이 가교조리라. 오직 그 당연한 바, 마땅한 바에 각기 그 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각기 그 마땅한 바에 기소당이 그 마땅한 오직 그 마땅한 바에 따라서 각기 그 조리가 있는 것이다. 거듭 첫째요. 첩산사시 말하기를 부자 한원 인하시니 공자님께서 인을 드물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부자 한원 인하시니 공자께서 인을 드물게 말씀하셨으니 불과 수사
발연처 언이나 불과 수사 발연처 언이나 수사 일에 따라서 드러난 곳에 불과하지만 그 공자님께서 그 인을 그 적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일에 따라서 그 나타난 곳에 불과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맹자가 인을 말한 것은 맹자의 인은 맹자인 인심 이러는 맹자의 그 인심의 한마디 말은 인이 인심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은 직설인지 본체라. 그 인의 본체를 아주 그 곧바로 설한 것이다. 곧바로 설한 것이다. 차 주자어 논주에 이것은 주자가 논주란 것은 논어 집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어 집주에 선언애하고 먼저 애를 말하고 논어 집주에 먼저 애를 말하고 이 맹자주에 선언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 집주에서는 그 공자의 인을 얘기를 할 때 그 애질이라는 애자를 먼저 이야기했고 여기 지금 맹자 집주에서는 인을 설명하면서 심지적 마음을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주의 선언애하고 이 맹자 집주에서는 선언심 먼저 심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진득 공맹지 요지라. 공맹의 요지를 바로 참으로 얻은 것이다. 공맹의 요지를 참으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자가 그렇게 주애를 단 것은 지금 공자의 인과 그 맹자의 인을 그 요지를 아주 간파해서 그렇게 설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갈시 말하기를 오지 다음 장 보죠. 어는 여기서 논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어의 어지위인은 유할 행인이니 인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지위인, 논어의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인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논어의 그 하기편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런 말이죠.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효제야자는 위인지 본여인조 이런 말이 있죠. 효제야자는 위인지 본여인조. 효와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우던을 공경하는 거, 형제를 공경하는 거 이것은 위인지 본여인조 인을 하는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논어에 나와요. 거기에 위인은 그것은 인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지 용언이라 그것은 인의 인의 용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의 작용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위인, 행인, 인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의 선언 애질이요. 먼저 그래서 사랑하는 이치라고 논어에는 인을 썼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그 행한다는 뜻을 먼저 강조했기 때문에
이 논어 집주에는 애질이라고 먼저 썼고, 맹자는 차장에, 맹자는 이장에 이인지체로, 그 인의 체로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지체로 언이다. 이 장에 있어서 인의 체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집주의 선언심지덕. 그래서 먼저 그 인을 심지덕이라고 주자가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장, 유인의 이이다 할 때 여기에 인의 뜻은 이 본체로, 체로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행인, 작용으로서의 인을 얘기한 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지금 양의왕이 이를 얘기했으니까, 나라의 이로움, 이를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비되는 이 본체의 개념으로서의 인과 의를 여기 맹자는 얘기했기 때문에 이 주자가 인자를 심지덕이라고 먼저 풀었고, 논어에서는 인을 행한다. 그 인을 실천하는 그러한 작용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애지리로 먼저 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치다, 인이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소주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봉호씨 말하기를, 심지덕은 마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요. 이것은 본체요. 애지리는 시용이며, 이것은 사랑하는 이치라는 것은 이건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네. 또 심지제는 시체요. 마음의 그 절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체를 말한 것이고, 사지의 일에 마땅함이라는 것은 시용, 이것은 작용이니, 맹자 소원 인의는 맹자가 말한 바 인과 의는 시포체용이 언이라. 이것은 체와 용, 그 본체와 작용의 작용을 그 다 포괄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포체용이 언이요. 논어소위 위인은 논어에서 말한 바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인지 용언이니라. 이것은 인지용, 인의 용으로서, 이인지용, 인의 용을 가지고서 말한 것이다. 인의 용으로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과 의의 이 정의를 가지고 체와 용으로 이 본체와 작용의 의미로 또 본성에 있어서 왜 이 5가지 중에 2가지로서 모든 것을 포괄했느냐, 그러한 철학적인 내용들을 여기 지금 인의 소주에서 쭉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인과 맹자가 여기서 말한 인과 그것은 체용의 이런 이제 구분으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소주의 내용들. 그죠? 차이구는 이 두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구예요? 앞에 이야기한 왕께서는 하필할 이있고, 왜 하필이면 이를 말씀하십니까? 여규인이의 니이다. 또한 인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두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구는 일장지 대진이, 이 한 장의 큰 뜻이니, 이 한 장의 아주 요점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두구가. 하문에 아래 글에 내 상언지 하시니, 다시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하였으니, 후다 방차하니라. 뒤에도 이와 같은 것이 많다. 뒤에도 이와 같은 것이 많다. 여기서 노을 방자는 여 방동이라 밑에 소주가 되어 있죠. 그 방자는 모방하다, 본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뒷부분에도 이와 같은 것이 많다. 이렇게 주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죠. 왕을 하이 이오국고 하시면 왕께서 어떻게 해야 내 나라를 이롭게 하는가 하고 이야기하시면 대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이 이 오가오 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사서인 왈 그 선비와 그 서민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이 이 오신고하야 어떻게 하면 내 이 몸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교정이면 위와 아래가 서로 그 이를 취한다면 그래서 정자는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이익만을 취하려고 든다면 이 소리죠. 상하 교정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그 이익만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 국이 위의 리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만승지국에 그 만승이 되는 나라에 만승이라는 것은 이 병거, 수레를 10,000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만승지국에 시기 군자는 그 인군을 시해하는 자는 그 인군을 죽이는 자는 필천승지 가요. 반드시 천승의 집안이고 그 밑에 제후나 대부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의 인군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또 필천승지가 천승지국의 천승의 나라에 시기군자는 그 인군을 죽이는 자는 필백승지간이 반드시 백승의 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인군을 그 아래에 백승지가에서 그 인군을 죽이니 만취 천원하며 만이 천을 취하며 천취 백원이 천이 백을 취하는 것이 불이부다이 언마는 이렇게 토로 달렸죠. 불이부다이 언마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구이 후이 선리면 만일 후이 의를 뒤로 한다는 거예요. 의를 뒤로 하고 선리 이를 앞세우면 불탈 불염이니이다. 빼앗지 않고서는 빼앗을 살자죠. 빼앗지 않고서는 불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집주를 보죠. 차는 온 구리지 해하사 이명 상문 하필할 리지 의하라. 이것은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구리지 해하사 이를 구하는 그 해침을 말해서 이명 상문 하필 왈 이지의라. 윗글에 하필할 리. 왜 하필이면 왕께서는 이를 말씀하시니까 하는 그 뜻을 하필할 리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이를 구하는 해를 말해서 구리지 하사 이를 구하는 해를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명 밝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밝혔냐? 상문의 하피랄리의 뜻을 밝힌 것이다. 정은 취하니, 정이라고 하는 것은 취함이니 상취호하하고 위가 아래에서 취하고 하취호상이라 아랫사람이 또 위의 것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교정이라고 했다. 서로 취한다. 교정. 그래서 윗사람이 아래에서 이익을 취하고 또 아랫사람은 위에서 이익을 취한다. 그래서 고로왈 교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국위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장유시탈지화라. 나라가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장차, 장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탈지화, 그 인군을 시해하고 그 쟁탈하는 그 화가 있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나라가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인군을 시해하고 찬탈하는 화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승은 고수야니, 승은 여기서 만승지국, 춘승지국 할 때 그 승이라고 하는 것은 고수, 수레의 수운이 만승지 국자는 만승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자 기내 지방천리에 출거 만승이요. 천자가 기방천리라고 하는데 천자가 다스리는 지역은 사방 그 천리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경기도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이 사방 천리 땅은 이제 경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가 통치하는 지역을 기라고 하는데 그 안에 땅은 방천리라는 거예요. 사방이 천리가 되는 그러한 이 천자의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출거 만승의 그 수레를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천승지 가자는 천승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지 공경체지 방백리에 출거 천승야라. 그 천자의 그 밑에 공경이 있죠. 천자의 공경으로 그 체지도 이 관직에 따라서 그 봉해주는 그 땅을 체지라고 그러죠. 그 체지가 사방백리라는 거예요. 공경한테 주는 이 토지는 사방백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출고 천승, 수레 천대가 나온다는 것이죠. 출고 천승야라. 여기에서는 수레 천승을 내는 것이다. 천승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후지국이요. 제후의 나라요. 백승지가는 제후지 대부야라. 백승지가라고 하는 것은 제후 아래에 있는 그 제후의 대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백승지가라고 하고 제후는 천승지가라고 하고 천자는 만승지국이라고 한다는 거죠. 소주를 보죠. 전한서 형법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은주 이병 정천하의야. 은나라와 주나라가 이병 군사로서 천하를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주가 왜 걸주에 그 포악한 인군을 내쫓아갖고 전쟁으로
후대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를 안정시켰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은주가 그 병으로 그 군대로서 천하를 안정시켰다. 천하기정, 천하기정에 천하가 이미 안정됨에 그러니까 탕인군과 우탕인군과 문왕과 모왕이 그 은과 주를 천하를 안정시킨 이후에 이 소리죠. 천하 기정에 집장 관가하고 집이 모을 집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거둘 집 감출장 거두어서 감춘다는 것은 간과 그 병기를 이제 전쟁이 끝나고 천하가 안정되니까 병기를 이제 거두어서 다 두었다는 거죠. 두고 교의 문덕 그 교화하기를 그 문덕으로서 했다는 거예요. 백성 교화를 문덕으로 가리켰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일으켜서 천하를 평정했지만은 천하가 통일된 이후에 그 병장기를 다 거두고 문덕으로서 백성들을 교화를 했다는 거예요. 교의 문화. 그런데도 이 사마지 관에서 그런데도 아직 그 사마의 관직은 두었다는 거예요. 세워서 설 육군지 중 그 육군을 설치를 했었다는 거예요. 육군을 두었다는 거죠. 여기 아주 더 작은 줄을 보면은 사마, 장, 방정, 군요, 속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사마를 뒀다고 할 때 사마는 무엇을 관장하냐면 사마장, 방정, 나라의 정사를 관장하고 사마는 나라의 정사를 관장하고 군요, 속언이라 여기에 사마에 그 군대도 여기에 이 배속이 되었다는 거죠. 군대를 관장하는 그러한 일도 사마가 같이 했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정사도 했지만은 군대도 여기에 귀속이 돼 있었다는 거죠. 12,500인 위군하고 12,500명이 12,500인이 군이 되고 왕즉 육군이라 왕인즉 육군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00 1군이 12,500이면 육군이면 7만 5천 명쯤 되죠. 그것이 육군을 두어서 사마에 배속이 돼서 이렇게 체제가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걸 얘기하는 인정전이 재군부하니 그 정전으로 인해서 정전이라는 것은 그 우물정자로 그 토지를 9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8집이 9개 가운데에 있는 땅은 이제 공전이라고 해서 그 8집이 자기 땅을 하나씩 한 개씩 짓고 나머지 공전은 나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 이제 정전법이죠. 그것이 이제 인정전. 그 정전으로 인해서 재군부하니 군의 부세, 군부를 그 제정하였으니 부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유지비를 대기 위한 세금을 부라고 그러죠. 군부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 1, 2가 지방 1, 2가 땅의 사방 1, 2가 위정이요. 그것이 하나의 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방 1, 2가 위정이요. 그러니까 사방 1, 2가 되는 땅을 우물정자로 9등분으로 나눠가지고 8집이 둘레에서 각자 먹고 살게 하고 가운데 공전은 이제 그 부세로 내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정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사방 1, 2가 그것이 하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 정이 정십위 통이요. 그런 정이 10개가 되면은 통이 되고 정십 그 정십 그러니까 십리씩 되는 거예요. 사방 십리씩. 그것이 이제 통이 되고 통십위 성하니 그 통이 또 10개 모이면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토지의 넓이를 이제 따지는 이제 규모의 단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일리를 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이 10개 모이면 통이 되고 통이 10개 모이면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은 방 십리라. 그러면 성이 사방 십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 사방 십리다. 성십이 위종하고 또 그 성이 10개가 모여가지고 종이 되고 위종하고 종십 위동하니 그 종이 또 10개가 모여서 동이 되니 같을 동자 이게 또 단위로 쓰는 거죠. 그 지역 동은 방백리라 사방 백리 되는 땅을 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방백리다. 그 다음에 동십위봉하니 동이 또 10개가 되면은 봉이 된다는 거예요. 위봉하니 봉십이 기다. 그 봉이 10개가 모이면 기다는 거예요. 기 아까 천자가 다스리는 사방천리 되는 땅을 기라고 그런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기가 되는 거예요. 기는 방천리라. 그 기가 사방천리 된다는 거죠. 그러니 유세 유부라 거기에는 세가 있고 부가 있다는 거예요. 세가 있고 부가 있다. 부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세와 부가 틀리다는 거예요. 세는 이족식하고 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족식하고 그 여기서 족식이라는 것은 식을 충족한다는 것은 그 관리의 녹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은 그래서 관리의 녹봉은 세로서 이 예산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의 족병이라 그 부를 받아가지고는 그것은 그 군대 갑병 군대의 이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군대의 비용으로 부와 세가 틀리다는 거죠. 사정이 위읍하고 아까 사정 일정이 사방을이 되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4개 모이면 읍이 된다는 거예요. 사정 위읍하고 사정이 읍이 되고 사읍이 위구하니 읍이 또 4개가 모이면 구가 된다는 거예요. 위구하니 구는 16정해라. 구는 그 정이 16개가 되는 것이다. 16개 정이 모여서 구가 된다는 거예요. 구는 16정이라. 그 구에는 육마 일필과 우삼두라. 육마라는 것은 이 군마와 같아요. 군마 거기에 그 구마다 군마 한 필과 소 3마리, 소 3두, 소 3마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16정 구마다. 그 다음에 또 사구가 위전이니 그런 구가 또 4개가 모여서 전이 되니 전은 64정야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모가 64정이 된다. 정이 64개가 모이면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육마 사필과 병거 일승과 우 12두라. 그러니까 아까 육마 그러니까 구마다 군마 한 필과 소 3마리를 두었다 그랬죠. 여기 이제 4배가 되는 거죠. 4구가 1전이 되니까 전마다 육마 4필과 병거 1승이 하나 추가되고 우 12두다. 그러니까 3마리가 3, 4, 10이니까 12마리를 두고 또 갑사 3인가 갑사 3사람과 갑사 3인가 갑사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다음 페이지 보죠. 제거상자다. 제거상자. 그 수레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수레를 아마 모는 그런 사람들을 갑사라고 그러나 봐요. 그 갑사 3인과 졸, 장졸, 병졸 72인, 72인을 거기에 갖추게 하고 전마다 간과 비구하니 그 창과 방패를 갖추게 하였으니 시위 승마지 법이라. 이것이 승마의 법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마의 법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아까 이 일정 사정이 모여서 하나의 읍이 되고 읍이 4개가 모이면 구가 되고 구가 4개가 모이면 전이 되는데 그 전마다 이런 이제 그 군마 4필 병거 1대 소 12마리 갑사 3인 그다음에 병졸 72인 거기에 이 간과 창과 방패를 다 갖추게 두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승마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 규모 이 마을 단위의 규모마다 그러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승마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일정은 여기 보시면 일정은 8가요. 그렇죠? 한정은 8집이죠. 그러니까 사방 1리 되는 땅을 우물정자로 나오면 9개 구역이 나오는데 가운데 공전이니까 8집이 그거를 이 정작해서 생활을 영위하게 다 나눠줬다는 거죠. 그게 정전법이죠. 그러니까 일정은 8집이요. 일전은 64정이니 일전은 64정이니 계전하면 그 전을 그 계산하면은 576경 512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정이니까 한 정마다 8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8을 곱하면은 그게 512가가 되죠. 512가가 돼요. 그러니까 9개 공전까지 9를 곱하면 576이니까 전체는 576경인데 그 경작하는 집안은 512가가 되는 거죠. 512가. 거기에서 출 4졸 75인하니 그 4졸 75인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12집에서 그 4졸 75인이 거기에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즉 은주지제가 불급 7가 급 일병녀라. 그 은나라 주나라의 제도가 그 7가 급 일병 7집에서 한 병사를 내는 것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12가에서 75인을 냈으니까 7집마다 한 명의 군대 병사를 내는 것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우병거 1승에 또 그 병거 1승에 유우마공 16하니 그 소와 말이 공이 16이 있으니 그 병거 한 수레 한 대를 운영하는데 그 우마가 16 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 32가에 우출 1마 꼭 오야라. 그 32가에서
말 한 필 또는 소 한 마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동은 백린이 아까 같은 동자가 사방 백리라고 나와서 일동은 백린이 재봉 만정 그 토지 그 만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만정에. 여기서 재라고 하는 것은 재는 거야라. 재는 들것자와 같다. 거는 사봉지 내야라. 그 봉토 사방의 안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백리인데 그 안에 토지는 따져보면 만정에 해당한다는 거죠. 사방 일이 되는 정이 만 개가 거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산천 심척 성지 읍고 원유 술로 3,600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만정인데 제외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외하냐? 산천, 내 산과 내. 그다음에 심척은 그 염전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성지는 성의 외곽의 못들. 그다음에 읍고 사람이 사는 집들. 그다음에 원유 이런 이제 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술로는 큰 길. 이런 것에는 농사를 못 지니까 그 이 만정이지만은 이러한 땅들은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산천, 뭐 염전, 뭐 이런 못 이런 것들, 동산 이런 것들은 다 길 같은 것을 제외하는데 그게 분량이 3,600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정 중에 3,600정은 이러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한 땅이니까 그 제외해 준다는 거죠. 여기 심척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이라는 거예요. 수전이니 석노야라 석로 석은 소금밭 석자고 로자도 소금 로자예요. 그러니까 수전 석로 그러니까 그 염전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염전 여기서 심척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위 연심수지하야요. 심은 깊은 물의 아래를 말하는 것이요. 척은 짤 함자죠. 함로지 지요. 그 소금의 땅이요. 술은 대도야라. 여기서 술로라고 했을 때 술자는 큰 길이다 하는 거예요. 큰 길이다. 그래서 정출부 6,400정에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것은 만정 중에 이러한 이 경작지가 아닌 땅 3,600을 제외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6,400이 남죠. 그러니까 6,400의 정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마 400필이고 병거 백승이 거기서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은 차, 향, 대부, 체지지, 대자야라. 이것이 그 고을의 대부의 그 체지, 그 이 땅에서 땅의 큰 것이다. 대부가 저희가 관장하는 체지의 큰 것이 그 동의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3,600 이 못 쓰는 안 쓰는 경작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 6,4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해서 그 곤마 400필과 병거 100승을 여기서 세금으로 내게 해서 그 대부가 이것을 관장한다는 거죠. 체는 관야라 여기서 체지할 때 체는 벼슬 관자와 같다는 거예요. 인관 식지고로 그 관리의 그 시급을 관장하는 그러한 땅이므로 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체지라고 했다. 시위 백승지가라 이것을 이른바 백승지가라고 한다. 백승지가라고 한다. 일봉 316리 재봉 10만정 정출부 6만 4천 정에 6마 4천 필 병거
천승하니 차제후지 대자야라. 그 다음에 이제 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후는 무엇이냐? 일봉, 동보다 큰 거죠. 일봉 316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봉 10만 정에 해당한다. 아까 그 만정이었었죠.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10배 더 많은 10만 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출부 마찬가지로 이 제하는 거 빼니까 6만 4천 정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해요. 그래서 세는 내금은 6만 4천 필과 병거 1000대, 병거 1000승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제후지 대자야라. 이것은 제후에 큰 것이다. 이것은 아까 대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은 제후의 경우에는 10만 정 중에 이 경작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한 6만 4천 정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이 군마 4천 필하고 병거 1000대를 내게 하는데 이것이 제후에 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위 천성지국이라, 이것을 천성지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더 큰 천자를 얘기하는 거죠. 천자 기방천리. 천자는 관장하는 그 땅인 기가 사방천리인데 제봉 100만 정이라는 거예요. 그 100만 정에 해당하는 그 봉토를 관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100만 정 중에 세금을 내는 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64만 정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64%. 36%는 다 이제 제외해주고 64%인 64만 정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서 세금을 걷어서 6마 4만 필, 군마 4만 필과 그 다음에 병거 만승, 만대의 수레를 내게 해가지고 그래서 고칭 만승지주, 이것 그래서 만승의 주인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6마 고도 간과를 소부라. 그래서 이 군나와 이 고도는 이제 병거를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간과 병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평소에 다 구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만승지국, 촌승지국, 백승지국에 대한 그 경제 규모라든가 세출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소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별거는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봉토의 넓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부세를 하고 이 대부, 제후, 천자가 어떤 규모로 지금 이제 움직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주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